오늘 두 번째 코너는 대전시청에 대해 쓴소리라는 시간, 까는 소리입니다. 네, 말로 까는 두 남자, 김동섭 대전광역시의 전 의원과 김태형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예, 4주 후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서로 반가우세요? 그럼요. 매우 반갑습니다. 매일 반가워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 녹화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열리고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이미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현재 대북 관계가 상당히 미국하고 북미 관계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미리 공지를 안 하고 드린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 먼저 네. 그래서 뭐 저희 당에서는 안보를 좀 강조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사견이자면 저는 일단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대한민국의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운전자론 이제 그것을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향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뭔가 퍼주기 이런 얘기들 많고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면은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아마 내일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네네. 측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네네. 하니까 내일 상황을 보면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도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얼마 전에 그 태영호 공사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이제 그분 말씀이 좀 상당히 좀 저는 좀 신빙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분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북이 핵을 갖고 있더라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불능화. 예, 이제 그걸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동조는 하지 않는데요. 카톡이 오네요. 카톡이 오네요.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자,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섭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저는 드디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역할을 할 때가 왔다. 물론 좀 전에 우리 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김정은 측에서는 핵을 쉽게 포기 안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없는 거고. 그건 뭐 제가 걱정이 되네요. 그거는 아니 뭐 그건 사실인 거니까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거대한 미국과 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미국과 북한과의 인식 차이가 선 해제 후 핵 포기. 미국은 선 핵 포기 후 해제. 양립하고 있는 뿐이에요. 다만 거기에서 서로 삿바싸움. 씨름에서 삿바싸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삿바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는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중간에서 잘 조정을 하고 하면은 아마 잘 풀릴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북한도 이 강대국의 힘에 강대국의 경제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또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여쭤본 것 같아요. 다들 아는 소리들 하셔가지고 네 별로 의미 없었던 질문인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대전 방문해 갖고 우리가 한번 좀 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허태정 시장이 이제 3년간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전에 뭐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전 경제도 좀 활성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선 대전 방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큰 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 먼저 하실까요? 상당히 비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광이라는 것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이게 삼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대전의 현실적인 걸 하나 좀 체크를 좀 하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대전의 관광 비보라고 타이틀이 뭐 나올 만큼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효문화 축제 탈락됐죠. 한국 축제선에서 그래서 한 1억 날라갔죠. 그리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그 백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전이 2군데가 지정이 돼 있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유명한 이제 장태산 이제 거기가 탈락이 됐고 역설적으로
민관에서 주도했던 개족상 황토길 그게 하나 남았습니다. 현재 이것도 상당히 뼈아픈 현실인 거죠. 거기에다가 뭐 문체부에서 하는 야행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탈락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팩트 이게 다 사실 팩트인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회하고자 대전방문회를 좀 야심차게 추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고 사람들을 좀 많이 좀 끌어모아보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김동선 의원님은 일단 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본인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올리시던데요. 해시태그 뭐 대전방문회 아무도 관심 없는. 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매우 아쉽고 안타깝죠. 예, 좀 전에 우리 김 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뭐 무슨 백선에 선정이 되니 아니면 뭐 문체부 뭐 선정이 되니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 시민들 또는 대전을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다는 거죠. 명확하게 랜드마크가 뭐 건물 말고 뭐 기타 등등 대전을 상징이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그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전부 다 대전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우리들 김우찬 변호사님은 뭐 떠오르세요? 그냥 대전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은 그 질문이 제가 대전을 너무 사랑하는 만큼 또 처참하거든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땐 다른 관광 도시에서 전주. 네, 전주하면은 보통 한옥마을 이렇게 떠올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제를 좋아해요. 뭐 이런 거 비빔밥도 있고. 그렇지. 부산 하면 해운대, 마린시티도 있고. 광주 하면 뭐 떡갈비도 생각도 나고요. 뭐 너무 맛있잖아요. 맛의 고장이라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죠. 두 분 어때요? 김태형 대변인은 대전하면 떠오르는 거.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킬러 콘텐츠가 없다라는 건데요. 대전하면 떠오르는 거 물어보니까 킬러 콘텐츠 얘기합니까? 아니 그 대전 사시는 분 말고 밖에 분들이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성심당이에요, 사실. 오히려. 우리 김동섭 의원께서는 떠오르는 거 저는 많지요. 뭐 과학공원, 개족산, 유성온천, 기타 등등. 죄송합니다. 5월드.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상징이라는 게 굉장히 한 도시의 상징이 중요한데 대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첨단과학의 도시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게 그 연구단지 있어가지고 갖다 붙인 거지 막상 대전 시민들이 첨단과학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딱 대전 시민이나 하다못해 택시도요. 서울은 뒷좌석에서 딱 카드 대면 끝낼 수 있어요. 대전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생활의 편리성인 것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뭐라고 했죠? 킬러 콘텐츠. 우리가 상징물, 우리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랜드마크, 무엇인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보자고 한 게 이제 대전 방문에 추진하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꼭 킬러 콘텐츠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스토리보드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어떤 무형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대전시에 있던 그 대전 방문에 대한 홍보성 이 홍보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전 뭐 릴레이 홍보해갖고 요즘 뭐 타도시 가셔갖고 막 이렇게 뭐 홍보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거 열심히 한다는 건 블로그 내가 보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지 그게 열심히 한다는 건 아니고 정말 실망스러운 게 이게 사람이 잠깐만요. 지금 김태형 대변인께서 하신 지적한 대상은 대전시를 지칭하는데 김동현 의원께서는 거기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찔렸어요. 아이고. 말씀을 이어가자면 콘텐츠 기획 능력이 좀 너무 떨어져요. 그 기획하시는 분이 또 공교롭게도 제 후배님 되시는데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 교련복 입고 옛날 그 세라복이라 하죠. 여성분들은 옛날 교복 입고 이제 대전 방문회 하면서 이렇게 각 도시 가셔갖고 이렇게 세라복은 일본 말이고 세일러문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과연 저렇게 홍보를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게 사이언 페스티벌 해갖고 또 뮤즈 페스티벌 했었잖아요. 대전시에서 수억을 날렸어요. 오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또 심지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약 2천만 명 됩니다. 1년 동안. 근데 대전을 방문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 아세요 혹시? 아니 본인이 조사한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물어봐? 나도 물어봐야 지금부터 나도 물어볼까요? 곤란하네.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이트나 이렇게 대전 그 홍보한 사이트 들어가면 영문 표기, 일문 표기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뒤져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알아요? 네, 뉴스에도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어디 있어요? 중국 어디?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건 기획자. 정말 능력 있는 기획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예를 들어 주변에 네네. 그런 예를 들어 기획자 사람이 있죠. 대변인.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주변에 잘하는 기획자 없어요? 여기 아, 우리 화면에 정 나오는데. PD님도 계시고. 아, 정말 기획자가 왜 중요하냐면 네. 제가 대전 문화재에서 하는 그 기획자 양성 제가 2기로 수료를 했어요. 근데 그 기획자는 정말로 어떤 그 민감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각적으로 한쪽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허태정 시장님께서 전문적인 어떤 기획자 능력 있는 분들을 써셔야 되는데 자꾸 자기 품만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나를 쓰면은 자기 편 쓴 거예요? 아니면은 아 능력이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자기 편이라도 능력이 있으시면. 네. 아 근데 이제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이 공감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 전에 한번 그 안효정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말씀하셨을 때도 저도 말씀드린 건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그 스토리텔링이 너무 없는 그렇죠. 게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컨텐츠가 전제가 돼야 홍보도 잘 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홍보 방식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거 느낌은 좀 있거든요. 네, 저도 매우 참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 제대로 된 그 컨텐츠 하나라도 거기다가 좋은 이야기, 유래, 사연, 스토리를 입히면은 뭐 대전 시민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또 구전 홍보가 될 테고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전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넣어주래요. 이것저것 막 다 누가 얘기하면 그거 좀 붙여놓고 누가 얘기하면 좀 더 그거 삽입하고 막 그래가지고 구술이 많은데 잘 못 깨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가봤어요. 대전 관광 들어가봤어요. 했더니 뭐 일본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국어도 돼 있고.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바탕이니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잘 모르는데 어쨌든 보니까 기본 바탕 좀 전에 말씀하신 바탕 베이스는 똑같아요. 우리 대전 국어로 한 거와 영어로 한 거와 일본어로 한 거와 중국어로 한 거 다 똑같아요. 아니 그 일본 물론 당연히 똑같아야겠지만 일본 사람이 선호하는 것도 뭔가 있을 테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 선호하는 거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홈페이지도요 수정 보완한 거예요 외국어판은. 저도 그렇죠. 예전에 그 대전남 뉴스에서 한번 달았었거든요. 오류도 많았었어요. 네. 수정 거쳤던 것 같고. 그 좀 사안을 좀 좁혀보죠. 그냥 우리 까는 거니까 너무 이게 퍼지는 얘기하면은 뭐 스토리가 없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거고. 한 마디씩 한번 던져보세요. 좀 세세한 거 얘기해보죠. 저는 그 얘기부터 꺼내볼게요. 발대식. 서울에서 포시즌스 호텔 그 얼마짜리 식사라고 했던 거 그거요? 9만 원. 9만 원. 1억 원 하루 행사에 1억 원을 썼거든 그때. 1억 원을 쓰고 버스 여러 4대인가 동원해가지고 그 시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 타고 이제 서울 올라가셔서 월요일 오전 광화문에서 이렇게 뭐 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은 그 호텔로 옮겨서 호텔 포시즌스 호텔 가고 9만 원짜리 밥 드시는데 또 이렇게 동원된 학생들이나 이런 서포터스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밖에 인근 식당에서 드셨대요. 그리고 좀 이제 이렇게 초청 받으신 분들만 호텔에서 드신 거고. 그러니까 그 1억 원 예산이 그렇게 날아가는 게 월요일 오전에 서울 광화문에 과연 몇 명이나 서울 시민들이 그걸 보고 대전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네. 반성하셔야죠. 네. 갑자기 당으로 얘기 왔으면 네 반성합니다. 뭐 대전시 뭐 시장님도 뭐 그 문제 정말로 문제가 커요. 일단은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잘못된 것 같고 둘째는 그렇게 뭐 어떤 그 요일 선택 장소 뭐 그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발대식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그래서 사진만 찍어서 보도자료 내고 그 앵글 뭐 저기 카메라 와서 뉴스 나가고 뭐 그 정도만 신경 썼지 실효성 있는 그 거는 뉴스가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보도성인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 다이언드백스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거든요. 그 구단 사장은 자기 명함 뒤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써놔요.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은 무료로 그냥 한번 들어오게 해줘라. 이런 식의 거를 써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사장 명함을 받은 사람은 야구장 한번 찾는다 이거죠. 그걸 그렇죠. 이유로.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님이
그 다른 도시들 수원이든 서울이든 뭐 부산이든 이런데 주말 금요일 저녁 같은데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갖고 인형 탓 하나 뒤집어 쓰고 나 대전시장인데 명함 나눠주면서 이거 갖고 가시면은 대전 오시면은 여기 지정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뭐 30% 할인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준다고 하면 좀 독특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보도도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대전 방문의 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서라든가 뭐 어떤 인물이라든가 그게 누군가 주체가 전담 부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아니 이 시 조직은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어요. 네. 거기에 또 관련된 한선희 국장께서 일단 총괄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거기 담당 국장이고 또 이제 관광산업과라고 또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전 마케팅공사가 있습니다. 네, 그 대전시 사업을 이수임 받아가지고 위탁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케팅공사 같은 경우도 거의 자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을 모든 받아서 그래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입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마케팅공사에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해갖고 손님 뭐 보시는 분도 없고 민원 제기되고 완전히 뭐 몇 억짜리 예산 날리고 아까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아니고 뮤직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 사운드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뭐 한마디로 그 광화문 광장 가서 이렇게 호텔에서 드시고 하신 거는 권력 잡으신 분들이 자기 잔치한 거죠. 자기 지지자 모여놓고 기획자 프로그램 그걸 수강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어떤 점이냐면 그 기획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먼저 하셨던 분들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의를 들어요. 예를 들어 대청댐을 가면 대청댐 옆에 있는 애기똥풀 이게 왜 애기똥풀인지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조그마한 풀파스트를 보는데도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그걸 통해 갖고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정말 컨텐츠가 되고 대전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획자들을 좀 빨리 불러와서 양성을 시키고 시가 같이 가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자가 될 성 쉽네요. 왜냐하면 그 애기똥풀, 애기똥풀을 그 좁은 그 공간에서 애기똥풀의 유래라든가 그거를 설명한 거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짜 맞춰지면 나중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별 말씀 보인다니까, 떡잎이 보인다 이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정말 발굴해야 될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우리 좀 그냥 제 생각인데. 대전에 정말 근현대사 우리나라의 아픈 그 일제강점기와 6.25 그 한국전쟁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조각조각 나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군산에 많이들 놀러 가시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 수탈된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그리고 이성당에서 빵 사드시고 보통 가시죠. 그런 코스들이 있죠. 대전도 많아요. 되게 굉장히 아시는 곳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대전에서 옥천을 가다 보면 마달령이라는 고개가 있거든요. 그 마달령 고개 안쪽에 옛날에 썼다가 지금 안 쓰는 폐터널이 있어요. 그 폐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 보면은 포탄 자국, 총탄 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근리의 그 쌍굴다리 못지않게 많아요. 그 6.25 때 그 미군이 거기서 몰살 당하거든요. 그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을사늑약 때 그 한 축을 담당했었던 하야시 순스케라는 사람이 그 썼던 그 음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버려져 있고요. 젓갈 창고로 개인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 곳들이 말도 안 나오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는 도청을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청이 아니지 도청 옛날 자리. 그러면 감흥이 없는데 대전을 방문하신 분들이 그 대전을 내리자마자 보면 이거 색다르다. 이제 그런 감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기존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콘텐츠로 재개발하는 어떤 그런 능력 있고 좋으신 기획자분들을 좀 대전시에서 산내 골룡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내 골룡골도 지금 뭐 추모공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노근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신 곳인데 유해 발굴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산내 홀룡골은 제가 좀 압니다. 거기는 제가 그 한국전쟁 평화원 이번에 펀딩 참여하실 거죠? 조성을 위한 의원님 이번에 펀딩 참여하실 거죠? 조성을 위한 갑자기 막 이렇게 껴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 촉구 건의안을 대전을 유치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유치가 된 겁니다. 정말이랄까? 아, 예.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산내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민으로서 느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뭐 관광에 해야 하는 것도 좋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좋긴 한데 진짜 옛날부터 한 몇십 년 전부터 제가 진짜 너무나 답답했던 거는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관광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대전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미지 그리고 문화적 컨텐츠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큰 그림을 갖고 마스터 플랜을 짜는 그런 계획들 자체가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에요. 없어 보여요. 저는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저도 그걸 매우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또 제가 주변에 사람들 만나고 전문가들 만나면 다들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좀 더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것이 거의 다 묵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사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되더라도 이렇게 들리더라도 일단은 좀 들어보고 한번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내 생각과 아니고 내 위 상사의 생각과 아니다 하면은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들어도 그냥 한 줄 흐르고 그냥 예스 해서 끝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곱씹어보고 한 번만 더 뒤집어보면은 좀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그렇게 제시하고 제안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지금 현재의 공직 시스템 자체도 거의 그냥 뭐 눈치만 보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버렸어요. 뭐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허태정 시장님이 소통을 잘못하신다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좀 이게 안 그리고 돼서 저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스럽다라고 생각한 게 뭐 이제 보문산 쪽 이제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거기 짚라인 설치하고 워터파크 만든다 뭐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짚라인. 그 대전 방문회를 맞이해서 과연 워터파크 오려고 외부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대전에 올까라는 거. 워터파크가 사실 전국에 거의 대부분 망했거든요. 웬만큼 큰 시설이거나 그렇죠. 이러지 않으면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형 몇 군데 빼놓고는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의문이고, 짚라인 탈 때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왜 거기에 뭐 보문산이 전망대 또 만든다고 하고. 그렇죠. 뭐 거기다가 뭐 이은권 의원님이 아니 이 방법이 있어요. 식장산에서 보문산까지 짚라인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서 파란도까지 짚라인 타고 내려오면 되겠다고 식장산에서. 아니 근데 대전이 예전에 엑스포 과학공원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대덕 단지 연구단지라든가 과학도시로서 이미지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거기에 예산 투입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대식 하는데 뭐 9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요? 아, 그 저 진짜 저런 아니 이제 말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뭐 시장도 뭐 민주당 뭐 시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인데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 편이니까 다 잘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제안을 좀 해주시죠.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축제도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대전에 뭐 효문화 뿌리 축제부터 너무 많아요. 견우직녀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는 그러니까 왜 대전이 견우직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축제도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사운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저도 뉴스에서 그거 다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를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최우수 축제 세계 선정했고요. 3개. 그다음에 우수 축제 3개. 네. 육성 축제 3개 해 가지고 9개가 수행하고 최우수는 1억 주고 1억 지원해 주고 우수는 3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육성 축제는 3천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그거에 축제 한번 할 때 그 지자체나 그 주최자한테. 그런데 거의 다 축제가 다 대동소이해요. 뻔하죠. 그냥 뭐 밤에 전야제 해가지고 개막식 해서 빠바방 터뜨리고 가수 와서 몇 번 이렇게 쿵땅쿵땅 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일자리 창출 된다고 경제 활성화 된다고 할 말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게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하고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리고 유성 온천 문화 축제가 이제 최우수로 선정이 됐고요. 우수가 개족산 맨발 축제,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육성 축제가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
디쿠 페스티벌, 견우 직nhập 축제 이렇게 9개거든요. 근데 이게요 1년이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1.3개월에 한 번꼴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많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축제는 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그 디쿠 페스티벌이 뭔지 아세요? 예, 알아요. 그 두 분. 저 잘 몰라서. 만화 캐릭터 뭐 그거예요. 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다 가봤잖아요. 저는 정말 현장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제가 다 겪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느 축제 진짜 웃긴 축제도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가 웃기면 좋긴 하겠네. 이번에 뭐 뮤직 페스티벌 왜 그걸 왜 지금 왜 그러네. 올해 처음 한 건데 기잖아요. 올해 1회예요 그거. 그런데 사운드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운드도 1회죠. 사운드 페스티벌은 쭉 했던 건데 대전이 올해 유치를 했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맨발 개족사 맨발 축제 그거는 사기업에서 그 활성화 시킨 거잖아요. 맥키스에서. 예. 그러면 적당히 우리도 지원을 하고 거기서 좀 힘내서 하게끔 해줘야죠. 저는 맥키스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대전을 마킹할 수 있는 거를 한 2-3개 정도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나머지는 민간한테 알아서 하게끔 해당 구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찔끔찔끔 줘봤자 너무 많아요 축제가. 예, 너무 많아요. 저는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그 사운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제가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러니까 업체들이 와갖고 이렇게 스피커나 이런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렇게 전시하고 뭐 이런 종류인데 그때 이제 찾아온 관람객들이 반응이 이랬대요. 자전거 타다가 시끄럽길래 한번 와봤다. 비싼 스피커가 왜 이렇게 방치됐냐? 사람보다 스피커가 더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리고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오기도 했었고. 아니 그것도 괜찮은 거 뭐냐면 매니아들은 찾아가죠. 네, 분명히 찾아가죠.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을 위한 축제인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죠. 6천만 원 드는 네, 6천만 원 들여가지고 6천만 원 들여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네? 그리고 그게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 또는 대전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가? 한번 따져봐야겠죠. 장황스럽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저 결론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허태정 시장님이 인식이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장의 인식이 개선이 없으면 이게 바뀌질 않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가들 자기 사람 쓰지 말고 전문가들 가서 쓰고 정 안 되면 탁현면 행정관을 불러갖고 오세요. 지금 뭐 민주당 홍보 뭐 가신다고 하는데 그분 대전 불러다 쓰셔서 멋있게 한번 하세요.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시면 저 박수 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로 자리 매김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김동선 의원도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세요 우리 이제. 네네. 대전 방문회는 그냥 구호성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일회성 홍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정 PD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전 방문회 해가지고 뭐 대구 가서 뭐 교복 입고 교련복 입고 사진 한 방 찍고 왔거든요. 버스 한 대 가가지고 또 부산인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왔어요. 물론 그것 보면 노시는 것 물론 같아요. 그것도 이게. 좋은데 그날 포스팅하고 그날 조금 나오고 깜짝 나오고 이게는 없잖아요. 없죠. 네. 지금 없잖아요. 그 무슨 홍보단이라고 했죠? 없어요.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지. 이렇게 해서는 바로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만 쓰고 마는 거예요. 예산만. 말씀이 길어서 자르고요. 김세현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대전 방문회.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예전에 영화 일을 했었고 충무로 키드로 살도 있고 그렇게 문화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포괄적으로. 근데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정치인이 누구냐 그리고 정당이 어디냐 정치적 이념이 어떠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감수성과 그걸 실현시킬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제가 듣다가 이제 느꼈던 것들은 첫 번째는 그게 단시간에는 이루어지긴 어렵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되려면 아까 뭐 축제가 성공하느냐 아니냐 저는 이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자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축제든 아니면 행사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이제 제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거는 저도 막상 과연 대전에서 열리는 축제나 행사나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콘텐츠에 참여를 했는가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반성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재미없으니까 안 가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몰라서 안 가는 것도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한 가지 더. 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하다 말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지속적으로 하겠거든요. 그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네. 나는 찬성해. 정말 괜찮은데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걸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맞아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요 정도로 얘기하죠. 제 생각보다는 두 분이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니 준비 많이 하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준비 많이 했어요? 네. 그럼 많이 써갖고 하는데 이제 좀 재밌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씨발.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까는 소리의 김동섭 대전광시의 전 의원과 김태형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